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지역사회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방, 주식방, 또는 귀간주처럼 간호조무사 공부방,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라는 거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보건의 목표는요,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감염병 또는 영아 사망률처럼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었죠. 이런 감염병이 우선순위로 갑니다. 장기 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월급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특별히 집에서도 아니고 시설도 아닌데 돈을 받는 게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5가지, 있을 제, 집 가져, 집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도와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방문 요양이고요. 방문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이동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거 단기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길 가면서 간판 보이죠?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8, 9시에 아빠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요. 오후 4, 5시에 돌아오십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고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로 가시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요, 이 기간의 기를 딱 빼서 단기 보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의사라는 말이 나와야 방문 간호가 되는 거고요.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은요, 자격증 따고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시설급여에는요, 규모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냐 10명 이상이냐 이 2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100명이다 하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9명 이내일 때는요, 굉장히 소규모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BBB 3가지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섬이나 벽지 등 외진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돈을 주겠다. 이게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케어했을 때 돈 받겠어. 이거는 가족요양비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요양급여입니다. 급여. 문제. 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예요.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요, 우린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일정 기간이구나.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보호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키워드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사회 정신간호, 정신건강은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아야 되고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요, 정신건강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야,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 PTSD와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후유증이 되겠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받았어? 데이트 폭력 있었어? 그럼 남자만 보면은 도망가고 싶고. 심각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또는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었다 하면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수가 있다. 방어기제의 유형이 국가고시에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의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고 싶어하는 것. 부정입니다. 부정.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은 마셔도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난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잖아요?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뒷담화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바로 반동형성이에요. 반동형성. 반발심을 갖는다. 그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법서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해리 국가고시 2번 나왔습니다. 직전에 한번 나오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나왔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향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해리성 인격장애 있는 여주인공 많이 있었잖아요.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인격체다 하면은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6개월 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정신장애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되겠습니다. 기분 장애는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순환 감정 장애, 범불안 장애 등이 있어요. 우울증은요, 의욕 저하, 우울감, 약물 치료해야겠죠? 조울증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조현병 환자들 사고 많이 내죠. 범불안 장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안하면은요, 이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질병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이 지역 사회에서도 나옵니다. 과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일단 예방접종 1차적 예방이죠. 산정간호, 건강 증진 1차적 예방이에요. 캠페인 1차적인 예방입니다. 일단 병이 걸리지 않아서 순수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은 1차적 예방밖에 없어요.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은요. 말이 예방이지 이미 병이 걸린 상태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 되겠고요. 3차적인 예방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도 써야지. 재활하고 사회 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잔존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는 어렵죠. 치료 후 남는 장애와 기능을 회복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3차예요. 사회복귀, 또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예요. 합병증의 최소화, 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 질병의 3차적인 예방이죠. 문제,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이 뭐냐? 자조 집단입니다. 스스로 도와주는 게 자조, 셀프 헬프 그룹이라는 거예요. 술을 끊는 모임, 도박을 끊는 모임, 마약을 끊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자조 집단이 되겠습니다. 반영, 날씨가 덥고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 싫겠구나. 이렇게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요,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표현해 주는 게 반영이에요. 반영.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했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요원의 역할, 조정자, 간호제공자, 대변자, 상담자, 관찰자, 변화의 촉진자, 교육자, 평가자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요,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이다. 알선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하여 의뢰를 한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요,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가정 방문이요,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아니, 우리 집까지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뭔가 해주면은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갈까요? 전염병 아닌 집 먼저 갈까요? 비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갑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은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바로 가정 방문의 순서예요. 요거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오잖아요.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순이다.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방문 간호종사 자격 요건이요, 3년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는요,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이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종사의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이다.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는 결핵 환자이다, 감염병 환자이다. 가정 방문 활동과 비교하여 건강관리실 활동의 특징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가정 방문은요, 일일이 그 병 걸린 사람들 집을 방문하는 거고요. 건강관리실은요,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실로 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겠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방, 주식방, 또는 귀간주처럼 간호조무사 공부방,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라는 거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보건의 목표는요,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감염병 또는 영아 사망률처럼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었죠. 이런 감염병이 우선순위로 갑니다. 장기 요양급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월급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특별히 집에서도 아니고 시설도 아닌데 돈을 받는 게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5가지, 있을 제, 집 가져, 집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도와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방문 요양이고요. 방문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이동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거 단기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길 가면서 간판 보이죠?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8, 9시에 아빠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요. 오후 4, 5시에 돌아오십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고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로 가시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요, 이 기간의 기를 딱 빼서 단기 보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의사라는 말이 나와야 방문 간호가 되는 거고요.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은요, 자격증 따고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시설급여에는요, 규모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냐 10명 이상이냐 이 2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100명이다 하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9명 이내일 때는요, 굉장히 소규모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BBB 3가지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섬이나 벽지 등 외진 지역에 장기 요양기관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돈을 주겠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케어했을 때 돈 받겠어. 이거는 가족 요양비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급여. 문제. 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예요.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요, 우린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일정 기간이구나.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보호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키워드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사회 정신간호, 정신건강은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아야 되고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요, 정신건강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야,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 PTSD와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후유증이 되겠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받았어? 데이트 폭력 있었어? 그럼 남자만 보면은 막, 도망가고 싶고. 심각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또는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었다 하면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수가 있다. 방어기제의 유형이 국가고시에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의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고 싶어하는 것, 부정입니다. 부정.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은 마셔도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난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잖아요?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뒷담화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바로 반동형성이에요. 반동형성. 반발심을 갖는다. 그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법서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해리 국가고시 2번 나왔습니다. 직전에 한번 나오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나왔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향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해리성 인격장애 있는 여주인공 많이 있었잖아요.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인격체다 하면은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6개월 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정신장애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되겠습니다. 기분 장애는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순환 감정 장애, 범불안 장애 등이 있어요. 우울증은요, 의욕 저하, 우울감, 약물 치료해야겠죠? 조울증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과 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조현병 환자들 사고 많이 내죠. 범불안 장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안하면은요, 이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질병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이 지역 사회에서도 나옵니다. 과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일단 예방접종 1차적 예방이죠. 산정간호, 건강 증진 1차적 예방이에요. 캠페인 1차적인 예방입니다. 일단 병이 걸리지 않아서 순수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은 1차적 예방밖에 없어요.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은요. 말이 예방이지 이미 병이 걸린 상태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 되겠고요. 3차적인 예방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도 써야지. 재활하고 사회 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 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잔존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는 어렵죠. 치료 후 남는 장애와 기능을 회복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3차예요. 사회복귀. 또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예요. 합병증의 최소화. 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 질병의 3차적인 예방이죠. 문제.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이 뭐냐? 자조 집단입니다. 스스로 도와주는 게 자조, 셀프 헬프 그룹이라는 거예요. 술을 끊는 모임, 도박을 끊는 모임, 마약을 끊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자조 집단이 되겠습니다. 반영. 날씨가 덥고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 싫겠구나. 이렇게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요,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표현해 주는 게 반영이에요. 반영.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했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요원의 역할, 조정자, 간호제공자, 대변자, 상담자, 관찰자, 변화의 촉진자, 교육자, 평가자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요,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이다. 알선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하여 의뢰를 한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요,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가정 방문이요,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우리 집까지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뭔가 해주면은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갈까요? 전염병 아닌 집 먼저 갈까요? 비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갑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은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바로 가정 방문의 순서예요. 요거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오잖아요.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순이다.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이요. 3년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는요.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이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이다.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는 결핵 환자이다. 감염병 환자이다. 가정 방문 활동과 비교하여 건강관리실 활동의 특징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가정 방문은요, 일일이 그 병 걸린 사람들 집을 방문하는 거고요. 건강관리실은요,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실로 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겠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방, 주식방, 또는 귀간주처럼 간호조무사 공부방,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라는 거죠.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보건의 목표는요,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감염병 또는 영아 사망률처럼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었죠. 이런 감염병이 우선순위로 갑니다. 장기 요양급여에 3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월급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 특별현금급여. 특별히 집에서도 아니고 시설도 아닌데 돈을 받는 게 특별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5가지, 있을 제, 집 가져, 집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도와주고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방문 요양이고요. 방문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이동 목욕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거 단기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길 가면서 간판 보이죠?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8, 9시에 아빠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요. 오후 4, 5시에 돌아오십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고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로 가시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요, 이 기간의 기를 딱 빼서 단기 보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의사라는 말이 나와야 방문 간호가 되는 거고요.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은요, 자격증 따고 3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시설급여에는요, 규모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냐 10명 이상이냐 이 2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100명이다 하면은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9명 이내일 때는요, 굉장히 소규모로 가족처럼 지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BBB 3가지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섬이나 벽지 등 외진 지역에 장기 요양기관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돈을 주겠다. 이게 바로 가족 요양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케어했을 때 돈 받겠어. 이거는 가족 요양비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급여. 문제.
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 간호예요.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요, 우린 간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일정 기간이구나.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보호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키워드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사회 정신간호, 정신건강은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아야 되고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요, 정신건강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야,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 PTSD와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후유증이 되겠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받았어? 데이트 폭력 있었어? 그럼 남자만 보면은 막 도망가고 싶고, 심각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또는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었다 하면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수가 있다. 방어기제의 유형이 국가고시에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 관련의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보고 싶어하는 것, 부정입니다. 부정.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나는 술은 마셔도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난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잖아요?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뒷담화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바로 반동형성이에요. 반동형성. 반발심을 갖는다. 그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법서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해리 국가고시 2번 나왔습니다. 직전에 한번 나오고요. 2020년 상반기에 나왔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격의 일부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향이나 정체감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해리성 인격장애 있는 여주인공 많이 있었잖아요. 다중인격이다, 이중인격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인격체다 하면은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6개월 전 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정신장애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되겠습니다. 기분 장애는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순환 감정 장애, 범불안 장애 등이 있어요. 우울증은요, 의욕 저하, 우울감, 약물 치료해야겠죠? 조울증이 양극성 장애입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조현병 환자들 사고 많이 내죠. 범불안 장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불안하면은요, 이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질병의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이 지역 사회에서도 나옵니다. 과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일단 예방접종 1차적 예방이죠. 산정간호, 건강 증진 1차적 예방이에요. 캠페인 1차적인 예방입니다. 일단 병이 걸리지 않아서 순수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은 1차적 예방밖에 없어요.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은요, 말이 예방이지 이미 병이 걸린 상태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 되겠고요. 3차적인 예방은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도 써야지, 재활하고 사회 복귀하고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잔존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는 어렵죠. 치료 후 남는 장애와 기능을 회복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직업훈련 3차예요. 사회복귀, 또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예요. 합병증의 최소화, 부적응 학생의 재적응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 질병의 3차적인 예방이죠. 문제,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이 뭐냐? 자조 집단입니다. 스스로 도와주는 게 자조, 셀프 헬프 그룹이라는 거예요. 술을 끊는 모임, 도박을 끊는 모임, 마약을 끊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자조 집단이 되겠습니다. 반영, 날씨가 덥고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 싫겠구나. 이렇게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요,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표현해 주는 게 반영이에요. 반영.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했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요원의 역할, 조정자, 간호제공자, 대변자, 상담자, 관찰자, 변화의 촉진자, 교육자, 평가자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요,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이다.
알선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하여 의뢰를 한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요,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역사회 간호활동, 가정 방문이요,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아니, 우리 집까지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뭔가 해주면은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갈까요? 전염병 아닌 집 먼저 갈까요? 비전염병 환자 집 먼저 갑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은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바로 가정 방문의 순서예요. 요거 진짜 국가고시에 잘 나오잖아요. 신생아, 임산부,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순이다.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이요, 3년 경력 플러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는요, 비전염성 환자가 먼저이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활동의 목적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이다.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는 결핵 환자이다. 감염병 환자이다. 가정 방문 활동과 비교하여 건강관리실 활동의 특징은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 가정 방문은요, 일일이 그 병 걸린 사람들 집을 방문하는 거고요. 건강관리실은요,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실로 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겠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